예, 저희들이 올리브나무 한국 평화 네트워크를 개인과 단체, 기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매년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연도가 3년 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여하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새롭게 올리브 트리 캠페인과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해 관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설명회를 이렇게 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청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한별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한별 선생님은 저희들이 계속 첫 해년도부터 시작을 해오셨던 분이라서 첫 번째로 모셨는데요. 우선 강한별 선생님 개인 소개 좀 잠깐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YMCA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한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YMCA를 시작한 거는 2013년도부터 좀 시작을 했고요. 그때 시작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운동도 같이 좀 접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좀 미약하게나마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 내려온 거는 한 2017년도에 내려와가지고 한 5년 정도 이제 청주 YMCA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강한별 선생님하고 같이 팔레스타인 운동을 같이 시작을 해서 그런 인연이 있어 첫 번째로 이렇게 좀 모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한별 선생님은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이렇게 좀 참여하게 된 동기라든가 아니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관심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전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팔레스타인 이슈를 알고 접한 것이 딱 이맘때인 것 같습니다. 12월 음, 대림절이 시작하는 이맘때인데요. 한 9년 전에, 좀 2012년도, 2010년 전이죠. 2012년도 이맘때 이제 팔레스타인 이슈를 좀 이제 처음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 고민이 뭐였냐면요. 과연 내가 이제 기독교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그 정체성이 무엇이고, 과연 내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아니면 이제 아시아권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고민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고민을 안고 있었을 때, 처음 이 팔레스타인 그 상황 이슈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팔레스타인이 이런 곳이었구나. 아, 이곳에 정말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평화로울 줄 알았던 우리 흔히 이제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성지,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온갖 이런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구나. 팔레스타인 상황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거는 그 현실을 좀 알게 되면서 아, 이곳은 더 이상 성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고 있듯이 전 세계에 많은 수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곳을 성지라고 찬양하면서 방문하고 성지 순례를 매년마다 뭐 이렇게 수만 명씩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애써 그곳의 현실을 좀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또한 그동안의 이 상황을 못하기 전에는 저도 잘 알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저는 그 당시에 새롭게 알게 되었던 것이 이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도 또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음. 정말 울부짖으면서 외치고 있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문구, 그 외침, 그 문서가 아직도 이제 계속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커맨시, 저희가 해석하면 어쨌든 와서 보라. 정말 이 고통과 억압의 현장을 와서 직접 봐달라. 그리고 함께 연대해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알게 되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아 내가 팔레스타인 평화 운동을 내가 기독인으로서 내 신앙 고백으로서 해야겠다는 이유는 그 외침이 정말 2000년 전에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대림절 이제 보내고 있는데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외쳤던 그 외침이랑 다를 바가 없겠구나. 그 외침이 지금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외치는 이 요청이 예수의 외침인 것이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당연히 기독교인으로서
함께 하는 것이 당연히 기독교의 책무이고 저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평화 운동에 관심을 갖고 내가 정말 이 운동을 정말 끝까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아나 신앙인으로서의 관심 속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관심을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청년들과 한 달 정도 이렇게 같이 팔레스타인에 직접 가셔서 생활도 하셨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직접 가셔서 그 팔레스타인을 봤을 때의 느낌이랄까? 가기 전의 생각과 뭐 가서 직접 봤을 때의 커맨시도 말씀을 주셨는데 차이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정말 걸 좀 차이라고 말씀 좀. 하면은, 예. 예, 네네. 일단 제가 팔레스타인을 직접 방문하게 된 것은 제가 2017년도 제 10월 정도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저희 CWM 이제 청년 프로그램에 제가 좀 지원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전 세계 청년들 한 10명의 기독 청년들과 함께 팔레스타인에 좀 직접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방문하면서 느꼈던 점은 제가 그동안에 이제 뭐 영상이나 뭐 이렇게 사진으로만 봤던 그 팔레스타인 현지의 상황을 직접 보았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한 좀 이렇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과 이렇게 영상으로 보던 것보다 정말 실제 현장에서 보는 게 더 뭔가 그 절실하고 더 심각한 어, 상황이 잘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가면서 그 처음에 보았던 그 분리장벽에 그 거대한 분리장벽을 보는 순간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정말 이 분리장벽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정말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그 삶의 터전이 이렇게 빼앗기고 있구나라는 좀 현실을 좀 보았고요. 그보다도 또 이제 실제 거기 거주하고 계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만났다는 게 저한테 굉장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제 귀로 듣고 그분들의 삶을 제가 직접 제 몸으로 좀 경험을 해보니까요. 억압된 곳에서 정말 억압된 곳에서 살고 있는 이분들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왜 팔레스타인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분들과 연대해야 되는지를 직접 그분들과의 삶을 내가 경험해 보면서 직접 깨닫게 되었고요. 저는 거기 외에도 이제 베들레헴 현지에 있는 뭐 다양한 센터들도 좀 방문해 봤는데, 저는 이제 난민촌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난민촌에 방문했을 때 그 현재 난민촌에 계신 그 여성분들의 그 이야기, 본인들의 가정도 빼앗기고 본인들의 이제 가족들도 이제 이렇게 체포되는 그런 상황들을 절절하게 이제 증언해 주셨는데 정말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았나. 좀 더 빨리 와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좀 더 빨리 와가지고 같이 내가 연대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졌고요. 앞으로도 정말 지속적으로 좀 방문해가지고 같이 연대하고 같이 협력하는 길이 가장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마 팔레스타인 우리 강한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커맨시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아마 커맨시 그리고 액트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게 테러라든가 음, 그 전쟁 그리고 좀 이렇게 폭력적인 형태로 묘사되어지는 팔레스타인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그 현실이라면 실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그 생존하고 있는 땅의 현실은 또 그거와 또 다른 모양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직접 와서 보고 이야기하고 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특별히 이제 강하멜 씨한테는 좀 이렇게 한국교회, 또 YMCA에서 또 활동을 하시니까 YMCA와 한국교회가 팔레스타인에 대해 관심을 좀 특별히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하면서, 거기에서 올리브트 캠페인이 갖고 있는 의미도 좀 간략하게 같이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인들이 관심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팔레스타인 운동에 제가 처음 참여하게 된 이유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고민이 계속 있는데,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자기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왜 기독교인일까? 내가 기독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라는 거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해보면서 제가 고백하는 이제 신앙인, 고백하는 기독교인은 정말 우리가 억압과 고통의 현장에서 끝까지 정의와 평화를 외치고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2000년 전에 예수의 외침인 것이고, 뭐 더 앞서서는 정말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외침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수많은 민중들, 특히 정말 그 예수의 땅,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외치고 있을 때 와서 보고 같이 행동하고 연대해달라고 요청하고 외치고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거기에 그 요청에 응답하고 연대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것보다 한번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연말일이잖아요. 정말 성탄절의 의미, 저 대림절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예수가 온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 또 지금의 예수는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잘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운동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트리 캠페인도 정말 상징적인 것 같아요. 정말 팔레스타인 운동에 같이 연대하는 의미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올리브 트리 한 그루라도 같이 우리가 좀 구매해가지고 직접 팔레스타인 땅에 식수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이제 청주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러한 팔레스타인 이슈를 좀 소화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주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왜 하고 많은 나라 중에 팔레스타인,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거기는 테러리스트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또 거기는 또 다 무슬림 지역인데, 뭐 이런, 좀 약간의 편견이 있는 시각 속에서의 비판들이 많았었는데요. 청주에서 지금 이런 팔레스타인 강현별 씨가 생각하는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력, 이런 운동을 위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많은 일을 좀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운동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급선무를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런 상황들, 팔레스타인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거는 뭐 강연회가 됐든 뭐 이제 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됐든 모임을 통하든 어쨌든 청주 YMCA 내에서 그런 팔레스타인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YMCA 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제 청년 운동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제 정말 청년들, 특히 이제 기독 청년들이 이 팔레스타인 운동에 같이 좀 관심을 갖고 같이 좀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싶어가지고 내년도에 어쨌든 그런 청년들, 또 기독 청년들과 좀 이렇게 팔레스타인 운동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저희들이 활동하는 기본 취지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을 돕는다, 뭐, 지원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 개신교, 한국 기독교, 한국 시민사회가 평화를 새롭게,
생각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고 거기에 중심이 청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글로벌한 그 시저에서 청년들이 평화로 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성탄절입니다. 그 이제 저희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팔레스타인과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이제 집중적으로 12월 달에는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 일환으로 또 오늘 이렇게 강한별 씨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인터뷰 또 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 메시지라 할까요? 성탄 메시지 겸 또 주변의 친구들, 또 선후배들, 또 지역 주민들에게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좀 참여하십사라는 권유 이야기로 그 권유하시는 이렇게 마무리 인사로 오늘 인터뷰를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성탄 메시지 겸 인사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성탄은 참 좀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기독교인에게도 그렇고,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성탄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과 따뜻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성탄절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그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가 있고, 또 어쨌든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따뜻한 나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희망과 그 따뜻한 나눔을 저는 우리의 이웃, 뭐 고통받는 자들, 특별히 어쨌든 성탄의 본 고장인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일에 뭐 한국 기독교인들 또 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민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이제 강한별 씨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분들이 청소년 그룹이라든가 다양한 멤버들의 이런 인터뷰와 설명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좀 더 이런 인터뷰와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 올리브 트리 캠페인과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같이 인터뷰로 응해주시고 또 말씀 나눠주시고 하신 우리 강한별 선생님한테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우리 강한별 씨와의 인터뷰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